여기 찌그러진 캔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일부러 밟은 것도 아닌데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꽉 쥔 것처럼 처참하게 찌그러졌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이 미스테리한 사건의 범인을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바로 기체 압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를 말이죠. 자, 한번 보세요. 왼쪽은 멀쩡한 캔인데 오른쪽은 정말 심하게 찌그러졌죠? 이게 그냥 얇은 종이도 아니고 단단한 금속인데 말이에요. 과연 어떤 힘이 이 캔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 단단한 금속을 찌그러뜨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 그 정체는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그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먼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해요. 놀랍게도 우리는 사실 거대한 공기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살고 있거든요. 17세기에 에반젤리스타 토리첼리라는 과학자가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원소 공기라는 바다의 밑바닥에 잠겨 살고 있다. 어때요? 우리가 매일 숨쉬는 이 공기가 사실은 우리를 덮고 있는 거대한 바다라는 거죠. 바로 이 아이디어가 오늘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그 말을 한 우리의 첫 번째 과학 탐정, 에반젤리스타 토리첼리입니다. 이분은 그냥 공기바다가 있다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직접 그 공기바다의 무게, 그러니까 대기압을 최초로 재본 사람이거든요. 아니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공기의 무게를 어떻게 잰다는 걸까요? 그렇죠? 정말 기발한 방법이 필요했을 텐데요. 토리첼리가 바로 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보시면 정말 간단해요. 토리첼리는 한쪽 끝이 막힌 긴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채워서 수은이 담긴 그릇에 거꾸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수은 기둥이 쭉 내려오다가 딱 760mm 높이에서 멈추는 거예요. 왜 하필 여기서 멈췄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릇에 담긴 수은 표면을 공기가 꾹 누르는 힘이랑 유리관 속 수은 기둥이 자기 무게로 내려가려는 힘이 정확히 똑같아진 거죠. 균형을 이룬 거예요. 이게 바로 대기압의 정체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서부터 대기권 끝까지 쌓여있는 어마어마한 공기의 무게가 만들어내는 힘인 거죠. 그 힘이 무려 76cm 높이의 수은 기둥을 받쳐들 만큼이나 세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압력 단위들을 보면 이 실험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1기압은 760mm의 수은 기둥이라는 뜻에서 760mmHg라고도 하고 토리첼리의 이름을 길여서 760토르라고도 부르죠.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좋아요. 이제 우리를 누르는 대기압이라는 힘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럼 이 힘, 그러니까 기체의 압력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가졌을까요? 여기서부터 수사가 2단계로 넘어갑니다. 등장인물 추가해요. 두 번째 과학 탐정, 로버트 보일입니다. 이분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기체를 꾹 누르면, 즉 압력을 가하면 부피는 어떻게 될까? 이 둘 사이에 어떤 규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보일은 이런 J자 모양으로 생긴 유리관을 썼어요. 한쪽 막힌 부분에 공기를 좀 가둬놓고 열린 쪽으로 수은을 붓는 거죠. 자, 생각해보세요. 수은을 더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수은 기둥이 높아지면서 갇혀있는 공기를 더 세게 누르겠죠? 즉, 압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공기가 차지하는 공간, 즉 부피가 점점 줄어드는 걸 확인한 거예요. 이게 바로 보일이 직접 기록한 데이터예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왼쪽 압력 숫자가 점점 커지니까 오른쪽 부피 숫자는 어떻게 변하죠? 맞아요. 점점 작아지죠. 딱 봐도 뭔가 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바로 그거예요. 압력을 높이면 높일수록 부피는 줄어든다. 이 둘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였던 겁니다. 하지만 보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반대로 움직이네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혹시 이 숫자들 사이에 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각 단계의 압력과 부피를 한번 곱해봤어요. 결과를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압력도 계속 바뀌고 부피도 계속 바뀌었는데 이 둘을 곱한 값은 거의 똑같아요. 약간의 차이는 실험 오차일 거고요. 그러니까 압력과 부피, 이 둘을 곱한 값은 어떤 일정한 숫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1.4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라는 일정한 값.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지배하는 아주 근본적인 자연의 법칙이었던 겁니다.
이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아름다운 곡선이 나와요. 압력이 낮을 때는 부피가 저렇게 크다가 압력이 점점 세지니까 부피가 확 줄어들죠? 데이터들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곡선 위에 딱딱 들어맞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학의 아름다움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위대한 발견을 보일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간단해요. 온도만 같다면 어떤 기체든 그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항상 똑같다. P 곱하기 V는 일정하다. 이 단순한 공식 안에 기체의 비밀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모든 단서가 모였습니다. 토리첼리가 밝혀낸 대기압과 보일이 찾아낸 압력과 부피의 관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맨 처음 봤던 그 찌그러진 캔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 보죠. 이제 모든 게 설명될 겁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캔 안에 소량의 물을 넣고 끓이면 캔 내부는 뜨거운 수증기로 가득 차겠죠. 이 수증기가 내부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압력이 바깥의 대기압과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캔을 갑자기 차가운 물에 넣으면 수증기가 순식간에 식어서 다시 물방울로 변합니다. 자, 여기서 보일의 법칙이 등장하죠. 기체였던 수증기가 아주 작은 부피의 액체로 변하면서 캔 내부의 압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거의 진공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캔 바깥에서 호시탐탐 누르고 있던 강력한 대기압이 마침내 그 힘을 발휘해서 캔을 꽝 하고 찌그러뜨려 버리는 겁니다. 범인은 바로 대기압이었던 거죠. 보일은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멋지게 풀어냈습니다. 단, 온도가 일정할 때라는 조건이 있었죠. 그런데 만약 여기에 온도라는 변수까지 끼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압력, 부피, 그리고 온도. 이 세 가지는 또 어떤 놀라운 관계로 얽혀 있을까요? 기체의 세계에는 아직 우리가 파헤쳐야 할 흥미진진한 미스터리들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